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배우 이순재가 8개월간의 암투병 끝에 90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다. 오늘 오전 9시 20분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는 물론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병원을 찾은 가족들은 관을 붙잡고 눈물 속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고 생전 그를 존경했던 동료들과 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여러 차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지만 그의 병세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순재 선생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지난 가을부터 투병 중이었다며 가족들과 조용히 치료를 이어오다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나셨다고 밝혔다. 이순재의 오랜 동료인 배우 김명민은 그 누구도 몰랐다. 선생님은 늘 당당하셨고 마지막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을 감춘 그의 고집과 품격을 전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0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했지만 소속사는 단순한 휴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암투병을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다. 2025년 1월 2024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힘겹게 무대에 오른 이순재는 당시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이미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라는 그의 수상소감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삶의 끝자락에서 건넨 마지막 인사처럼 들린다. 그의 사망 직후 공개된 유언장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나는 무대에서 약속을 지켰다. 팬들에게는 아픈 모습보다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싶었다. 내 연기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왜 그가 병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당당하려 했는지에 대한 해답이었다. 유언에는 아내 최정 여사와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말도 담겼다. 그는 당신 덕분에 나는 무대에 설 수 있었소 라며 아내에게 감사를 전했고 제자들에게는 천기는 의지다. 포기하지 마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일부 재산을 연기 장학재단에 기부해 젊은 배우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연극은 내 전부였고 후배들이 이 무대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이다. 가족들은 이제 그가 없는 일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아내 최정 여사는 기침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한다. 전엔 감기인가 했지만 요즘은 혹시란 생각부터 든다며 그간의 불안한 시간을 털어놓았다. 이젠 제발 나보다 먼저 아프지 말아줘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부부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이순재는 단 한 번도 연기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약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공연이 취소되는 걸 두려워해 부상 중에도 무대를 지켰고 관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강인한 정신도 병마 앞에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아내 최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는 좀 쉬자.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했고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다. 이순재는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만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 속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바란다. 하루만이라도 다시 무대에 서서 대사 한 줄만 말해줬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의 말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무대 위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이순재는 1934년 함경북도 회령의 눈 덮인 마을에서 태어나 전쟁과 가난을 견디며 자라났다. 1956년 22세에 연극 무대에 데뷔했고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던 그는 철학은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연기는 그 사람을 살아 숨쉬게 한다며 연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대를 떠난 적이 없었다. 후배 김명민은 선생님 없는 무대는 상상이 안 간다. 다시 한 번만 함께 연기할 수 있다면? 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배우 김명철은 과거 공주의 남자 촬영장에서 새벽까지 묵묵히 대기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선생님은 늘 겸손했고 후배들에겐 큰 울타리였다고 회상했다. 이순재의 장례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으며 수많은 동료와 팬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았다.
한 시대의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연기와 말, 철학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고인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순재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었던 만큼 그를 향한 마지막 인사는 국적과 세대를 초월해 이루어졌다. 대중은 물론 정재계 인사들까지 애도의 뜻을 전했고 SNS상에서는 영원한 국민 배우, 편히 쉬세요 라는 문장이 수없이 공유되었다. 빈소에 들어선 후배 배우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연극계 대선배로서 수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예술계 전체의 정신적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 특히 연극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젊은 배우들은 그분의 연기를 보고 이 길을 선택했다. 오는 말로 그를 기억했다. 한 배우는 대사 한 줄에도 철학이 묻어나는 분이셨다. 그분처럼 되고 싶었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순재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시대를 말하고 사람을 품고 삶을 노래한 예술가였다. 시대를 초월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관객들과 소통했고 늘 연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종종 배우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삶을 대변하는 철학자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이처럼 연기는 그에게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그의 연기 철학은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삶을 연기 속에 녹여라고 강조했고 진심 없는 연기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금세 잊힌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다. 이순재는 TV 드라마, 영화, 연극, 심지어 라디오까지도 섭렵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9년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국민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며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았고 그 후로도 수많은 작품에서 다정하지만 단호한 어른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연기는 결코 과하지 않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수많은 감정을 전달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관객은 그의 눈빛과 몸짓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늘 카메라가 아니라 관객을 바라보라고 말하며 연기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연기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았다. 그는 항상 모든 연기의 중심에는 사람,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와 기쁨을 함께 느끼려 노력했다.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연극 연출 프로젝트였다. 그는 젊은 연기자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공연은 무산됐지만 당시 연습실에서의 모습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는 후배들에게 이 무대가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서라. 그래야 진심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그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아내 최정 여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배우로 여겼다. 병상에서도 대사를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손에 힘이 없어도 페이지를 넘기며 대본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당신은 여전히 무대를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그녀가 말하자 그는 미소만 지었다고 한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동행한 이들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려한 장례보다는 조용하고 검소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생전 이순재는 죽음을 장식하지 말고 삶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뜻에 따라 모든 절차는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빈소 한쪽에는 그가 남긴 명대사들이 적힌 사진과 무대에서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조문객들이 잠시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고인의 책상 위에 놓인 한 구절이다. 배우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더 깊어진다. 이 구절은 그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으로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물론 관객들까지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순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삶으로 연기를 했고 연기로 사람을 품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예술가의 삶을 넘어
한 시대를 견디고 밝힌 인간 승리의 기록이었다. 이제 이순재라는 이름은 무대 위에서, TV 화면 속에서, 후배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가 지켜온 진심, 연기,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예술계와 대중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순재의 삶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시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카메라 밖에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낸 인간이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둘을 동시에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을 꿰뚫는 철학이자 수많은 후배들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당대 최고 명문을 나왔음에도 연극이라는 불확실한 길을 택했다. 안정된 길을 버리고 불확실한 진심을 선택한 그 결정은 이후 70년 가까운 예술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누군가는 말렸다. 누군가는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연극 무대가 아닌 대기업이나 정치의 길로 갔다면 훨씬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늘 말했다. 편한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이 오래 남는다. 그 의미 있는 길 위에서 그는 참으로 많은 이들을 만났다. 함께 무대를 꾸민 동료들, 촬영장에서 함께 호흡한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 수많은 관객들. 이순재는 자신을 관객이 만들어준 배우라 표현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유명세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어떤 자리에서도 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무대 뒤에서는 후배의 대사를 묵묵히 들어주고 리허설 때에도 늘 먼저 도착해 스태프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았다. 고인은 마지막까지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생전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배우는 연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유언장에 전기장학재단 설립을 남겼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연극을 위한, 후배를 위한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길 바랐다는 것이다.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유족과 소속사는 현재 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며 수익의 일부를 연극계에 환원할 계획이다. 이순재의 타계 소식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의 주요 매체들도 그에 대한 추모 기사를 다루며 다시야 연기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그를 조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 예술계의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어느 한 배우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으로 그 답을 보여주셨죠. 그 말처럼 이순재는 누구보다 묵직한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았다.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겸손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단지 한 명의 배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로 기억한다. 이제 그는 떠났다. 더 이상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 말들, 그리고 철학은 살아남아 후세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젊은 배우가 첫 무대에 서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순재 선생님처럼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